잠시만. 구글 캘린더 나 쓴다 하면은 1번, 그 다음에 안 쓰신다 하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못 쓰시고, 왜 있습니까? 캘린더 못 쓰세요? 질문이 뭐였죠? 응? 질문이 뭐였죠? 캘린더 어떤 거 쓰시는지. 구글 쓰시면 1번, 안 쓰시면 2번, 다른 거 쓰시면 얘기해 주세요. 어? 방송에 있는 거 쓰면 응. 잠수할 거 쓰면 못 써. 선생님, 구글 캘린더 쓰시면 기억나는 선생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처가 저도 처음에 있었거든요. 저도 썼죠. 저도. 예쁘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저한테 시작하겠습니다. 물어보셨나요? 네. 네, 방장님. 하세요. 미 리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 끓이러 갔다가 잠깐 2분 정도 지체가 됐는데,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메이쌤 일찍 오셨나요? 메이쌤 일찍 출근하셨어. 주말에. 네. 그리고 이 서울, 한국 날씨 어때요? 거기도 요, 비 오나요? 이, 약간 부슬부슬 와요. 저희도 이쪽에서 이번 주에 비가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가지고, 네, 여기는 여름에 비가 엄청 온대요. 음, 그래서 또 습한 또 여름의 시작입니다. 이미 여기는 30도가 넘었고 여기 보통 여름에 40도 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이제 박이진 리더가 캘린더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캘린더 중간중간에 이제 구글 도구 쓰면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노션을 쓰면서도 노션의 캘린더를 완벽하게 쓰지 못하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캘린더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션에서도 사실 구글 캘린더를 연동해서 이렇게 썼던 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만큼 구글 캘린더는 강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썼던 것보다 이렇게 구글 캘린더를 알고 나서 이제 업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더 사용하면서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박이진 리더랑 같이 구글 캘린더 한번 보시면서 네, 한번 생활이 좀 더 편리하고 네, 그렇게 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34분이니까 네, 이제 웬만한 우리 선생님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작가님이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잠시만요. 링크가 북클럽에서 계속. 네, 제가 링크를 헷갈리셨나 보다. 제가 거기다가 우리 링크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이진 리더님, 박 네, 기자님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봐. 네, 보이시지요? 음, 네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글 캘린더 오늘 구글 도구 중에 어,
캘린더 강의를 맡은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작년 11월에 구글 공인 트레이너 자격을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디지털 퍼스널 블랜딩 협회 저희 3명 3대장 리더 분들 다 이사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디콜의 디지털 전환 교육원 소속 연구원으로서 구글 도구에 대한 배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는 이렇게 만들고 유튜브 생태계는 이렇구나. 네, 그런 부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하기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네, 고객과 소통하면서 고객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구글 트레이너가 되면서 크롬이라든지 그런 브라우저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가 정리가 약간 애매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완벽해지면서 컴퓨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선명해지니까 네, 그 활용 능력이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구글 관련해서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AI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챗 GPT 이상으로 네, 지금 구글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다음 AI는 뭔가 정보를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부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캘린더를 지금 오늘 캘린더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가 검색을 해서 통합적으로 뭔가를 찾아내거나 할 때 구글 캘린더를 쓰신다면 그게 다 연동이 돼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거. 그래서 단순히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모든 도구들을 다 활용하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AI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늘을 계기로 요거 한번 써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캘린더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캘린더는 일단 시각적으로 되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까먹는 것들이 컴퓨터에 자꾸 상단에 또는 핸드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나 혼자만 스케줄을 짜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또는 팀이 그 스케줄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반복 스케줄, 그다음에 아이디, 이메일 가지고 우리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모든 앱들을 한꺼번에 쓰는데 네, 어떤 기계든 그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그 일정이라든지 그 외 모든 것들이 같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네네, 사용이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매력에 빠지게 돼서 저희가 구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캘린더 일단 들어와서 한번 보면요. 네, 캘린더를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네, 이쪽에 네, 이렇게 이쪽에는 작은 캘린더 스몰 캘린더 달력을 보실 수 있고 이쪽에는 나의 캘린더 목록 그 다음에 가운데는 네, 전체적인 스케줄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 안 쓰시게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로 난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오늘 클릭하면 바로 오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달력 월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옮기는 거는 이쪽에 네,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와보면 내가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을 찾을 때 돋보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어떤 메뉴나 설정을 바꿀 때는 여기 톱니바퀴가 이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달력 표시, 그 다음에 요거는 네, 태스크라 그래서 한림 표시 이렇게 해서 구분 지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미나이 기능을 여기 옆에 탑재를 해놓으면 말 그대로 AI가 찾아주거나 뭐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구글에는 여기 앱 런처라는 점 9개짜리가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면 네,
구글의 많은 기능들이 이 안에서 다 또 찾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딘가 예를 들어 구글로 들어왔는데 나 캘린더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앱 런처에 들어가셔서 여기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캘린더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캘린더를 볼 때 우리가 보기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기 형식은 바로 여기 월, 여기 있어요. 일, 주,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일정, 4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되게 신기한 게 1번 숫자 1번을 누르면 일자가 나옵니다. 2번을 누르면 주간이 나오고요. 3번을 누르면 월이 나옵니다. 제가 4번도 눌러볼게요. 그러면 4일짜리가 나오고요. 5번을 누르면 리스트만 쭈루룩 나오게 돼요. 그리고 6번을 누르면 연 단위 캘린더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6번까지가 있고 이게 여기서 보시는 이제 요 종류의 6가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보면 단축키 알파벳도 있는데요. 숫자 누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날짜로 가고 싶다 1번.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주간이거든요. 주간은 2번.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자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은 주, 3번은 월. 이렇게 해서 키보드 숫자를 누르시면은 조작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일부러 가서 이렇게 고르고 안 그러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긴 작은 달력, 여기는 내 캘린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보기, 다양한 형식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 캘린더, 이 캘린더는 개념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다른 달력 가져와 봤어요. 저의 다른 계정인데요. 처음에 안 써보신 분들은 여기 보면 내 캘린더가 이제 몇 개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는 캘린더를 종류마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내 캘린더도 있지만 여기에 다른 캘린더도 있습니다. 다른 캘린더에 플러스를 눌러서 새 캘린더 만들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력에 여러 종류를 막 넣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거 보이고 어떤 거 안 보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캘린더를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 업무다 그러면 회사. 그래서 여기에 캘린더 만들기. 그리고 클릭하시면 여기 회사가 하나 뜹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이 생일만 못 바꿔요. 생일은 아주 필수적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이름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족 일정. 가족 일정. 그 다음에 요것도 이름 설정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강의 일정. 이렇게 수정을 하신다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강의 일정, 태스크, 가족 일정, 생일은 못 바꾸니까 회사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갖고 있는 캘린더 중에 제가 여기 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눌러서 주간으로 했을 때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외부 일정만 봐야지 하면 이렇게 요거 하나만 클릭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일정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클릭하면 그 일정만 보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저 클릭 한 번으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테마에 하나씩 캘린더를 넣어가지고 클릭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쭈루룩 이렇게 이어지면 되는데요.
이 캘린더의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 순서거나 A, B, C 순서거나 1, 2, 3 순서로 배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정렬을 우선순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예를 들어 메모다 여기 점 3개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나한테 맞게끔 컬러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약간 자주 있는 일정이다. 그러면 좀 옅은 색. 그다음 이건 좀 중요한 일정이다. 그러면 짙은 색.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캘린더를 이렇게 한 캘린더에 딱 봤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주 색깔을 고르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점 3개 여기 눌러보시면 네, 여기 점 3개 누르면 네, 이 캘린더가 전체 보기가 되고 요거 누르면 왼쪽에 메뉴바가 점 3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점 3개 이렇게 짝대기 3개. 네, 그래서 메뉴바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캘린더 본원으로 돌아오는 거고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에 있는 캘린더만 쓰시면 불편하시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구글 캘린더 해서 구글 LLC라고 하는 여기서 만든 어플을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연동해서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기록하시면 다 같이 연동이 되니까 네, 구글 캘린더 노트북으로 쓰시는 것과 핸드폰 같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보기 방식. 그래서 1번은 월, 1, 그 다음에 2번은 주, 3번은 월 이렇게. 그 다음에 4일자는 4일짜리라 4예요. 그리고 네, 리스트만 나오는 거 5, 그 다음에 연도는 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월로 두고 추가를 할 때 예를 들어 그냥 그 날짜에 클릭을 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얘가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유미 강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만 붙이고 저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면서 이건 하루 종일의 일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냥 숫자 이렇게 시간 안 쓰게 되면요. 그런데 다시 한번 회사 회의. 근데 회의가 예를 들어서 10시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시간 추가를 누르시면 시간을 추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시 이렇게 클릭해서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은 시간을 넣은 거고 아예 안 넣은 거는 이렇게 짙은 색으로 네,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정을 옮기는 거는 이렇게 옮기는 거, 날짜 옮기는 거 있잖아요. 주가 아니라 이렇게 월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정은요. 월 달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날짜가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2번 누르셔서 네, 주간으로 가셔가지고 네, 시간을 옮기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회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시를 찾으려면은 또 1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숫자만 쓰시면 돼요. 10 누르고 엔터 하시면 10시가 바로 뜨고요. 만약에 9시다 그러면 네, 이걸 찾아가지고 막 스크롤 해서 이렇게 30분 단위로 하지 마시고 네, 9시다. 그럼 21시잖아요. 21 누르고 엔터. 오전이 돼버렸네. 네. 전체 클릭 다음에 20일 누르고 엔터 하시면 네, 9시가 선택이 바로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숫자로 그냥 클릭하시면 더 편하시고 저장해 볼게요. 되겠죠? 날짜가 18일에서 19일로 설정돼 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시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주간에 와서는 시간이 보이기 때문에 회의가 다음날 뭐 2시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렇게 2시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드래그 온 드롭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캘린더 안에는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일정 수정하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 설명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많은 내용을 넣지 않거나 그냥 메모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캘린더나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모를 거기다 하니까 저는 좋았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그 캘린더 안에 남아있는 것만 그냥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구글이 너무 좋은 이유는 바로 구글에는 이제 이렇게 독스나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뭔가 첨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첨부 파일이 있는데 네, 드라이브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네, 요거를 AI를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캘린더 안에 그 내용에 들어가는 애들을 여기다 모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린더 어디 가서 드라이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의 캘린더에 그 날짜를 눌러서 그 일정에 들어있는 첨부 파일을 바로 보실 수 있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나는 좀 많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네, 여기 점 3개 누르셔가지고 복제하셔서 다음날 일정으로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옮기시거나 반복적으로 뭔가 또 기입하고 기입하지 마시고 복제하셔도 좋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등록은 간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추가하는 거, 아까 숫자 누르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그리고 스케줄이 처음에 저는 설정을 이렇게 60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한번 클릭하면 그냥 기본 세팅이 1시간으로 되는데 나는 30분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무조건 설정은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정 설정에 60분 되어 있는 것을 30분으로 클릭하시면 뭔가를 클릭하면 무조건 30분짜리 일정이 일단은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구나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 변경하는 거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캘린더 쓸 때 반복 일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하나 할 게 아니라 이거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 저희 애기가 이제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영어 수업
그런데 인제 여기 누르셔 가지고 여기 보면 종일이 있고 그다음에 반복 안 함이 있어서 그냥 하나만 기록이 되는 건데요. 반복을 매일 할 건지 매주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맞춤을 클릭하시면 네 제가 지금 목요일을 클릭했기 때문에 목요일이 체크가 된 건데 월, 화, 수 월, 화, 목, 금만 갈 거다. 요렇게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계약 기간이 2개월이다. 그러면 날짜를 만료일이 언젠지 클릭하셔서 뭐 7월 25일이 만료일이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에 일주일에 매주인지 아니면 격주로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격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요렇게 격주로 2 누르면 격주거든요. 네, 그래서 완료 누르신 다음에 저장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 항상 저는 여기 기본이 이제 박이진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일정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분류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저희 아들 일정이니까 네, 여기서 오리온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알람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10분 전도 있고 뭐 30분 전도 있고 그냥 2번씩 알람을 받아야 되겠다. 이 알람이 자꾸 뜨면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알람 설정 이렇게 여러 번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격주 단위로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목요일 네, 화상 수업 목요일 날 2개 잘 안 보이시죠? 네. 화상 수업 2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여기 보면 여기 월, 화, 목, 금 그리고 그다음 주는 일정이 없고 그다음 주는 일정이 월, 화, 목, 금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반복 일정을 쓰기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 설정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를 클릭하셔 가지고 수정 버튼 누르셔서 네. 여기 반복 일정이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네 하셔서 요거를 다시 맞춤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매주로 바꾸고 네, 월, 금만 할 거고 마감 시간도 예를 들어서 뭐 6월 30일까지다. 이렇게 수정해서 완료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모든 이거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수정할 건지 아니면 제가 날짜를 아까 지정했잖아요. 그거 전에는 내비두고 지금부터 바꿀 건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모든 일정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제가 선택한 날짜가 여기 6월 2일이라서 지금 요때부터 네, 바꾸겠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네, 5월 달에는 이렇게 두 번씩 되어 있었는데 네, 6월 2일 이후부터는 이렇게 월, 금 이렇게 2개만 그것도 네, 30일이 마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30일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일정이 또 생각보다 너무나 편리해서 하지만 처음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반복 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춤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그래서 기간 종료일 전의 일정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일정도 또는 뭐 이렇게 일요일 날, 뭐 셋째 주 일요일만 저희 같은 경우에 누미가 토요일만 3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맞춤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일정만 한 개만 삭제할 건지 이 일정 이후의 일정을 모두 삭제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만든 캘린더 모두를 다 삭제할 건지 변경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캘린더를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신랑도 있고, 저도 있고, 또는 가족도 있고, 또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영어 수업이라고 할 때, 공유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 일정 캘린더 만들기.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그룹 추가가 있거든요. 자,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캘린더를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캘린더를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하고 나서 그거 상자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아, 네네네. 여기 있다. 음. 네. 그래서 내가 캘린더 중에 어떤 일정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캘린더가 각각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나는 예를 들어 여기 아까 회사 업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회사 업무다 가정한다 그러면 회사 업무를 클릭해서 네. 여기 이제 공개 사용 아니면 이제 공유받은 링크 복사해서 이제 그 상대방 주고 그 다음에 여기 공유 대상을 추가할 때,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신랑 아이디를 넣는다거나, 네, 그것도 권한도 저기 세부 일정 다 보게 할 건지, 변경이나 그런 것까지 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보내기 누르시면 이제 이메일로 간 그걸 수락하시면 저 일정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아이디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정 부분만 이렇게 네, 공유하실 수가 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도 이메일로 알릴지 아니면 그냥 알림만 할지 그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내 캘린더 보기 중에 제가 지금 가족 일정이라는 주황색만 클릭해서 이렇게 주황색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캘린더가 많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얘가 훨씬 더 편해요. 정말. 자, 그리고 캘린더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일정이 있을 때 이제 일정 처음에 만들 때 여기 구글 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저 사람하고의 미팅이 있다. 그러면 일정을 잡으시고 회의를 추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링크를 주고 아니면 캘린더에 아까 초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참여 여기서 바로 해서 구글 그 화상으로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쁜 게 좋잖아요. 예쁜 게. 전 예쁜 게 좋거든요. 예쁜 거.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알록달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캘린더를요. 네. 그냥 얘는 빨강, 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캘린더가 하면 복잡한 느낌만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서 네, 이 중에서 나는 이런 감성이 좋은데 하는 컬러 있잖아요. 네. 칼라 헌터에서 그 저기 뭐야 그 칼라 개념을 잡아가지고 그 칼라를 맞춰라. 네, 그랬을 때 캘린더가 너무 예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요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요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점 3개를 누르시고 색깔 다 맞추는 거. 네네네. 여기 그냥 얘네들 우리 습관적으로 그냥 여기서 고르거든요. 그런데 네.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네. 제가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 짙은 색. 제가 여기 요거 카피드 해서 여기 붙여요. 그 다음에 태스크는 할 일이거든요. 할 일도 되게 많이 쓰니까 뭐 옅은 색. 많이 쓰니까. 안 그러면 짙은 색으로 도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플러스 누르셔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족 일정은 가족들이 챙겨야 되니까 저한테는 중요하니까 조금 짙은 색 요거 복사된 거예요. 네, 플러스 눌러서 붙여넣기.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칼라는 저는 여러 개 해놨으니까 자, 비슷한 계열의 요거 하나 더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강의 스케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짙은 색으로 저장, 그 다음에 메모 조금 옅어도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 일정 너무 중요하니까 저장했어요. 이제 이거 빼볼게요. 자, 그랬더니 짜잔, 톤이 월을 맞춰졌죠. 보여주세요, 월. 네, 월을 좀 보여주세요, 월. 주 말고. 월은 이렇게 점으로 나와요. 음흠. 근데 제가 이제 일정을 많이 쓴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족 일정이나 할 일 뭐 이렇게 박이진이 아니라 이제 메모라든지 그리고 얘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일정을 뭘 할지 또 고민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쉬는 예를 들어 쉰다? 잠깐만요. 새 캘린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캘린더 하나 만들어서 휴식 네. 휴식은 네, 설정을 나가주셔야 이게 네모나게 뜨거든요. 네, 휴식일 예를 들어 제가 휴식이라고 해서 쫙 해가지고 휴식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네, 얘가 하나 뚝 있는데 사실 별 의미 없는 스케줄인데 색깔만 다양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안 이쁘거든요. 생뚱맞다.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데 휴식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스케줄에 넣어야지 그 시간을 빼고 일정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컬러감을 맞춰가면서 제가 저장을 하면 그런 비슷한 톤으로 제가 지금 요 톤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 요거. 네, 그런 식으로 네, 일정을 여러 개를 하신다 그러면 그 중요한 한눈에도 중요하지 않은 일과 중요한 일을 이제 주별로 얼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나 또는 놓치지 않게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별 의미는 없지만 여기다 구구절절, 휴식, 잠 뭐 이렇게 쓰지 않고 그치만 요 시간을 쓸 때 이모지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캘린더 오른쪽에 보시면 얘네들이 그냥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구글 킵이라는 것도 있고 태스크 할 일 적는 것도 있고 지도도 있고 한데 여기 킵에다가 이렇게 이모지를 그냥 붙여놔 주세요. 따로 하지 말고. 그래서 통일되게 내가 자주자주 쓰는 것만 통일되게 만약에 쓰셔가지고 휴식이다 뭐 이렇게 저장하면은 요렇게 그렇게 해서 필터에다가 내가 똑같은 일정이 이렇게 컴퓨터.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모지로도 필터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젊은 사람 감성으로 네, 요렇게도 쓸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이모지 뭘 캡처해서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모지요? 예. 네, 이모지는 예. 윈도우, 시프트, 그 다음에 클론 하시면 나와요. 여러분들. 윈도우 시프트 뭐라고요? 클론? 네. 컬런. 요거요. 오케이. 네. 윈도우 시프트 컬런. 예. 아니, 컬런. 여기 이모지 전체를 그냥 캡처 떠주시면 안 되냐고. 그럼 뜨고 앉아있지 말고.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 보셨죠? 많이 안 쓴 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젊은 감성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그려보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간을 채워 넣어야 빈 시간을 내가 찾아서 다른 일정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렇게 옅은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로 도배도 가능하고 굳이 쓰지 않고 이모티콘으로도 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저장을 여기저기 하지 말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 내가 쓰고자 하는 걸 여기 킵에다가 넣고 여기 메뉴 고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여기 항상 누구나 있습니다. 여기 킵 아니면 없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뭐랄까요? 지도? 킵? 여러분은 킵이 있으십니까? 그게 요 밑에 꺽쇠를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열리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킵을 안 하고.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펼쳐져 있잖아요. 예, 그걸 색면편에 숨기기, 펼치기 하면 네네네.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그걸 있네요.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킵을 누르셔가지고, 네. 메모 작성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모지 넣으시고, 또는 중요한 여러분들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쓸 거 누르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죠?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주 쓰시는 것. 그래서 네, 이렇게 메모 작성하셔서 이모지 누르신 다음에 요거 네, 고정 핀을 이렇게 고정하셔서 파란색으로 만든 다음에 완료하시면 요 위에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시면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자주 쓰는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자꾸 쓰시면 됩니다. 메모장 쓰듯이. 그게 메모장이 킵이거든요. 구글에서는. 그리고 개념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된 개념이 태스크인데요. 달력에다가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일기 쓰기, 그다음 저장. 그럼 날짜 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했었거든요. 여기 일정에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일정에 넣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들은요. 여기 태스크를 클릭하셔서 네, 태스크 할 일 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뉴미 강의가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일주일 전인 8월 10 저기 5월 18일까지 강의한 캘린더 강의한 완료하기 또는 뭐 전화하기 뭐 체크하는 것들 있잖아요. 되게 사소하지만 그 날짜에 미리미리 할 것들 그렇게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니면 여기 캘린더 하셔가지고 날짜 클릭 그 다음에 시간 설정도 따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간 설정 완료 하시면 태스크가 생깁니다. 태스크가 생기는데 잠깐만요.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해서 세부 캘린더 오늘에다가 시간 10시 30분 완료. 네, 이렇게 하면 원래 안 뜨나요? 태스크를 여기 옆에 보세요. 내 캘린더에다 체크를 안 아, 했잖아요. 이렇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그 내 캘린더에다 태스크에 체크를 안 하고 숨겼잖아. 박이진 밑에. 잠깐만. 캘린더를 보이게 하는 옵션에서 네모 체크박스를 체크박스를 비활성화 시켰잖아. 그랬네요. 여기. 네네. 그렇게 해서 태스크가 들어가면 네, 할 일 목록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태스크 눌렀는데 그냥 시간 안 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지? 친정 가기, 친정에 전화하기. 그렇게 해서 날짜를 뭐 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뜹니다. 시간을 안 정한 거는 이쪽에 뜨고요. 시간을 정한 건 이 아래 뜨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걸 했어. 그러면 클릭하시면 요 일정이 이렇게 제거가 여기 딱 되시죠. 그렇게 해서 네, 강의한 한 거 완료하기. 그럼 여기 리스트에서 하나씩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안 한 거는 남아있고 한 거는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캘린더에서는 이렇게 캘린더 지워진 느낌은 들어서 과거에 내가 뭐 했었지는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요 태스크를 누르시게 되면 했나 안 했나 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일정 보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생겼다. 언제까지 뭘 해야지. 그래서 저희 강사님들은 어떤 일정이 예를 들어 한 2달 후께 잡혔다. 근데 언제까지 내가 뭐 명함을 드려야지 또는 뭘 해야지 그런 것들을 이 할 일 추가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쫙 하신 다음에 했으면 했다고 체크하고 안 했으면 내비두시면 계속 안 잊어버리고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 목록을 굳이 이렇게 날짜로 하지 마시고 네, 체크해서 X 표시 나게끔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셨다면 너무 응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네,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가 AI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에다가 쓰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나오나요? 필터에다가 이게 네. 제미나이가 한글은 아직 불안정해서 됐다가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에다가 그 키워드를 쓰시게 되면 전체적인 일정이 쪼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AI가 더 확실해졌다. 해주겠죠. 그러면 뭐 독스에서 드라이브에서 뭐 캘린더에서 다 찾아와가지고
저희한테 짜잔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인식을 해서 네네 도움을 주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까 아 캘린더를 구글을 써야 되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거를 한 번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음. 거기 한디퍼 찾아주러 왔다가 Find 한디퍼 스케줄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밑에 어떻게죠? 재미난 밑에 아 프롬프트 밑에다가 영어로요? 영어로 하면 얘가 찾아줄까? 지금 궁금해졌어. 아 잠깐만요. 갑자기 뭐, 예, Find 한디퍼 스케줄이라고 음, 여기 프론트푸드에 한번 써보자. 스케줄은 SCHEDUL 해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네. 여기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박희진 강사 최대 지금 난코스가 됐다. FIND. 아니야, 아니야. 왜냐면 학창 프로그램 중에 아, 바로 야, 찾습니다. 한디퍼라고 쓰면 안 안 찾아주지 돼, 않을까? 한글을 사야지. 한글 한글을. 한디 자기가 한디포라고 해야 되잖아. find, 예. 또는 한디포, 매치 한글을 써야지. 응. 한글. 이렇게 어? 찾아주는 거 궁금해서. 네. 예, 못 음. 찾아주네, 그래도. 아, AI 아직 거기까지 안 됐나 봅니다. 안 되나 보다. 그렇구나. 오케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을 한번 이제 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행사장이다. 제가 이제 어제 태권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일정만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지? 그 주소라든지 모든 필기를 여기다가 하신 다음에, 네네, 우리 그 핸드폰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확인하시면 너무너무 좋죠. 이게 지도로도 연결이 될까요? 연결돼요. 어떻게 해야 위치 추가로 위치 넣으세요, 추가. 위치 추가. 거기에. 위치 추가가 주소를 거기 어. 밑에 밑에. 밑에 밑에 아래 위치 네. 그거를 하면은 열려져. 여기 있군요. 그걸 하면은 위치가 딱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공유 캘린더에서 되게 도움돼요. 이렇게 음. 그렇게 해서 저장해서 요 스케줄을 같이 공유하면 굳이 우리가 또 이제 어디 들어가서 어디로 오세요 카톡으로 안 줘도 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별의별 내용들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캘린더는 단순히 그냥 일정 넣는다 수준을 넘어서 모든 걸 통합하는 허브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허브 캘린더라고 지은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오늘 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실행해 보시면서 네네 이 부분 내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거기 이모지 추가하는 거랑 컬러 팔레트 사용하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러잖아. 이모지는 제가 친절하게 카톡방에 카피해서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 그거 카피해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세요. 카페에 넣었어요? 이 뭐지? 카톡. 카톡.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모지 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나 지금 이거 한글 순으로 된다는데 나는 한글 순으로 주소록에 이름이 다 안 되는데 그래요? 이게 왜 어떻게 나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배운주 뭐 2025 뭐 이렇게 해서 뭐 BGBT 강의 기억 니은이 지그재그 되는데 어떻게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캘린더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된다 그랬잖아. 지금 보시면 단열에 있는 글씨 상태가 박이진은 이제 자기 이름이 자기 그 원래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박이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영어가 위에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글이 들어가는 순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엉망진창이구나, 영어 내가. 알파벳 순서 그다음에 밑에 그 한글 알파벳 한글 그 맞네. 순서 기억님 그 로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들어가고 한글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게 지그재그로 난다.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먼저 깔리고 밑에 한글이 깔리는데 내 이름이 한글로 들어가 있을 때 이게 왜 한글하고 영어하고 믹스됐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맨 위에 있는 건 내 거 디폴트 내 거 캘린더
그다음에 그 밑에 태스크랑 뭐 만약에 영어로 스케줄이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거고 나머지 이제 한글로 밑에 그래서 그 느낌이 안 그렇게 나구나. 기억니은 네, 디글리의 리더가 지금 느낌이. 바꾸는 것처럼 어, 그 영어랑 한글을 섞어서 순서를 로직을 맞추고 싶으시다? 그러면 숫자를 근데 아, 자 보세요. 그리고 박이진 숫자하고 스케줄은 텍스트만 무조건 1번으로 있는 스케줄 같아요. 9번을 해도 네, 밑으로 안 가잖아요. 왜냐면 네. 저거는 자기의 그 음. 기본 캘린더기 때문에 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에다가 그럼 1번, 2번, 3번, 4번을 넣으면 걔들이 알아서 정리를 네, 해주나요? 지금 저가 지금 숫자를 넣어봤는데 지금 어허. 1번, 2번, 3번으로 정렬이 되고 음, 네네. 9번 이거 박이진 요것만 정말 최상단에 있고 음, 생일은 삭제할 수가 없고 음, 네네. 요렇게만 불변이고 나머지는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입니다. 순서를 올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게. 드래그 앤 드롭은 안 어, 되고 숫자나 기억, 그러니까 새로 니은이나 알파벳 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칼라 하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칼라 헌터를 갖다가 링크를 줘 차라리. 그 칼라 헌터 띡 보여주지 말고 칼라는 칼라 링크도 제가 저기 여기다 카톡에다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채팅방에 링크에다가 주셨더라고요. 줌 채팅방에. 여기다 넣어드릴게요. 네. 아니 나는 이게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을 때 매치가 되게 되겠다 이 생각했어.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저게 안 이뻤거든요. 맨날 얘 색깔 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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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수정하다가 어떤 분이 캘린더 너무 이쁘게 잘 쓰는 거 보고 그 비밀이 이거였구나 알게 돼가지고 칼라 헌터를. 네네네. 그런데 저기 뭐지 노션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션도 그러니까. 컬러감이 맞으면 그게 참 강의안도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모든 것들을 이 컬러 팔레트를 이용해가지고 네네 톤을 맞추신다면 이번에 고급진 배웠는데. 컬러가 될 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강의한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맞아요. 느낌. 그분이 이제 엄마는 미술 하시는 분이고 본인도 그러니까. 감각이 있고 해서 너무 그러니까. 뭘 해도 얘 다 예쁘더라고요. 네. 그 저도 보면은 어떻게 똑같이 봤는데 저렇게 땡땡이 만드는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톤 옅은 색 그리고 어두운 저기 뭐지 부정적인 거 어둡거나 옅은 색으로 긍정적인 거 밝고 진한 색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채도도 맞추신다면 그냥 캘린더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아하. 네. 잠깐만요. 칼라 헌터 들어갈게요. 양진 선생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뭘 모르는지 제가 알겠어요. 잠깐만요. 뭘 모르시냐면 갖다 붙이는 거를 모르실 수도 있어. 그죠? 이모지도 티처쌤이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아까 킵 메모에 붙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카피해서 붙이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응? 이모지를 카톡방에서 카피해서 붙이는 거를 보여주세요. 킵에다 넣는 것부터 하면 되죠, 지은쌤? 네. 일단 컬러부터 할게요. 네, 네, 컬러 헌터 네, 네, 검색하셔도 되고 네, 오셔가지고 네, 딱 들어오면 이게 첫 네. 들어왔잖아. 어허. 제가 좋아하는 톤을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쫙 내리시면 저는 그린 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마가 많다. 그럼 뭐 이 두 종류 내가 써야지 이제 생각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뭐냐면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칼라가 주시죠. 컬러 번호가 나와요. 네, 컬러 번호는 요게 컬러 번호거든요. 얘네들이 요게. 네. 네. 그래서 왼쪽에 테마 보시면 여기 점 자, 3개가 있습니다. 점 3개. 네. 점 3개를 왼쪽. 눌러 네네. 이쁘다. 점 3개를 네. 눌러서 제가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지금 버벅이고 있거든요.
그걸로. 네. 제 말이 끊기진 않으실까요? 전혀. 네, 괜찮아요. 네. 얘가 안 오고 있어. 네, 듀얼로 하고, 자, 이 중에서, 아유, 완전히 핑크핑크한 게 너무 이쁜데. 그린으로 바꿀 거예요. 핑크가 해야 되겠다. 하기 아니, 싫은 거. 은주쌤, 제가 네? 은주쌤한테 드리는 팁은, 네. 은주쌤 퍼스널 컬러 있으실 거잖아요. 뭐 강의 때 쓰시거나, 뭔가 자료에 쓰시거나, 강조 네. 컬러거든요. 이제 그 톤으로 캘린더 톤 맞춰 놓으시면 강의하실 때도 오, 선생님 퍼스널 컬러가 계속 인지가 돼요. 강의 자료에도 선생님 컬러, 캘린더에도 컬러 이런 식으로 나 배운주는 뭐 그린이야. 감사합니다. 내 그리고 칼라 찾으러 가야 여러분들이 되겠어. 어? 내 칼라 찾으러 가야 되겠어. 그 퍼스널 네. 컬러에 그거 인터뷰 좀 받아. 왜냐면 옷부터 해서 그 퍼스널 컬러 잡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내 뭐, 컬러를 못 뜨겠죠. 뭐 그럴 지은쌤 수도 있고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컬러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 강의안 이런 거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그거를 음, 누르시고, 선생님에 네. 대한 컬러 이미지를 계속 인식시키시는 거 좋을 오케이. 퍼스널 클릭하시면, 브랜딩으로. 감사합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카피드 네. 써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나 어디에 뭐, 카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얘네들을 아,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 아, 그런 다음에 저장하면 그 톤이 딱 되는 그 거죠. 톤이 딱 되잖아. 네. 퍼스널 컬러에서 그 카피 코드 그 코드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이제 칼라 번호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면은 다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네. 얘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어, 플러스 눌러서 이렇게 네, 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음. 그러면 이제 톤이 아주 예뻐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때까지 나 그렇게 안 썼다 하시면, 네, 정말 알록달록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제 노란색, 빨간색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오늘의 핵심은 퍼스널 컬러야.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네. 뭐랄까 캘린더는 그냥 일정 넣는 거고 난 이게 편한데 저래 편한데 했다면 맞아요. 요 퍼스널 컬러 때문에 이제 구글 캘린더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죠? 이 컬러가 무시 못하거든 진짜. 음. 눈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군. 뭔가 모든 고객들이 그렇잖아요. 그 뭐지 자동차도 얘가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그 정말 흔한 옵션 하나 때문에 그거 선택하듯이 맞아. 네네 그런 것처럼 네 아하. 이 칼라나 이모지도 네 이거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하는데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 카톡방에 있는 거 카피에다가 카톡방에 있는 걸 해봐. 네. 그냥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하셔도 C, 돼요. 컨트롤 V 하면 되죠. 이모지 해가지고. 네. V 했더니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제목 써주세요. 제목. 이모지 적어줘야지. 네. 이렇게 해서 꼭 이거 파란색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제 완료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 돼서 네. 네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이제 계획에는 얘네들 이모지 쓰고 그다음에 인풋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얘네들 쓰고 그렇게 그다음에 해서 어떻게 붙여요, 선생님? 그 어떻게 일정에다가? 보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드래그 일기쓰기야. 사실 맨날 일기쓰기 하기 남이 보기도 좀 드래그해서 인풋 해야지. 예. 그러면 이제 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나.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드래그하는 V. 컨트롤 C 여기 일기 쓰기를 지우고 컨트롤 V 아, 거기 앞에다가.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제 펜 하나가 아, 뜨게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모지만 넣으면 몰라. 그래서 이게 쓰기 적어야 돼. 그래서 킵에다가
네, 일기 쓰기는 요 표시, 저 표시 이렇게 아, 그렇게 해야 메모하시면 돼요. 되겠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네. 저희가 구글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저 킵을 몰랐다면 메모지에 가서 또 메모했을 거잖아요. 당근.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연동돼서 있으니까 그 한 화면에 다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네네 정말 배운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구글구글 하게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삶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아는 거를 강인 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고, 박인 선생님이 아는 캘린더 기능을 내가 알고 하니까 서로가 이게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맞아요. 이유 자체가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몰랐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진쌤 이거 지금 하는 거 PC에서만 돼요? 아니, 핸드폰으로 구글 구글 캘린더 캘린더 핸드폰, 네. 어플 단, 다운받으시면 네 근데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이 화면이 안 나와서. 안 나와요. 위젯을 써야지. 위젯 해가지고 캘린더 연동시켜야지. 아모르쌤 어떤 화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글 캘린더 지금 지연쌤이 올려주셨잖아요. 그거. 그거는 이제 웹사이트 주소고, 우리 저기는 저기 어플, 플레이스토어에서 아까 저기 뭐지? 박이진 쌤 아까 그 보여주셨던 그 모바일 화면 그 이모지 모양이랑 한번 아모르 쌤 보여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 잠시만요. 됐다. 구글 캘린더 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앱 잠깐만요.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네, 플레이스토어의 앱은 네, 요거 구글 캘린더에 구글 LLC에서 이렇게 만든 앱을 만드신 다음에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 화면 보면은 얘네들이 아까 핑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핑크가 딱 있으니까 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네. 음, 오늘 펄스널 컬러 다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모지 저 선생님 어떤 게 안 보이신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유전 쌤이 여기 톡방에 주소 올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글로 그거는 들어갔거든요. 제가 늦게 들어가고 앞에 몰라가지고 글로 네네. 들어갔는데 웹사이트 주소. 선생님이 그러고 저는 박인 쌤이 설명해 주시는 이 화면이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와서 PC로 들어가니까 PC에서는 비슷한 게 보이는데 여기에 저 핸드폰에서는 안 보여서 근데 이거를 앱으로 핸드폰에는 들어가면 앱.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핸드폰에서는 앱으로 보이셔야지 그 핸드폰 화면을 최적화된 그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바일에서 웹 볼 때 막 그 PC 화면 볼 때 안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네. 느낌.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구글 캘린더를 내가 이제 자주 사용할 거라서 크롬만 키면 내가 구글 네. 캘린더를 꼭 봐봐요. 구글 앱 런처 들어가서 네. 캘린더 클릭해가지고 네. 네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숫자로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누르고 하면 이제 주간, 월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2번 누르는 게 주간, 3번 누르는 게 하고 그거 나 잊어버렸다 하면 여기 클릭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북마크 하셔서 북마크 보여드릴게요. 북마크 클릭하셔서 여기 북마크 바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이름을 싹 지우세요. 이렇게 이름을 지우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저는 여기 안 보이거든요. 너무 앱이 많아서. 근데 여기 꺽쇠를 누르시면 제일 밑단에 얘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 있거든요. 이걸 들고 네, 네. 와서 맨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시면 네, 캘린더 들어갈 때 이렇게 딱 들어가실 수 있어요.
홈화면을 고정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설정하고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니까 네. 이렇게 북마크 해가지고 맨 앞에 이모지만 딱 나타나게, 요 이모지만 나타나게. 그래서 제가 구글 자꾸 이제 잘 들어가니까 캘린더, 드라이브, 그다음에 구글 검색 이렇게 3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꺽쇠가 어디에 있는 꺽쇠예요? 꺽쇠는 여기요. 아, 저는 아.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아, 북막한 게 많아가지고 저 밑에 있거든. 항상 마지막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그룹인데 갖고 와서 여기 놔두시면 이모지들로만 이렇게 예쁘게 놔둘 수가 있습니다. 이모지는 메모도 끌어올 수가 이렇게 북마크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이모지. 보여드리면 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줌이에요. 여기 별표 누른 다음에 북마크 바로 되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이름을 싹 지우세요. 네, 네. 그러면 이모지만 남게 돼요. 근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제일 하단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끌어다가 여기 딱 놔두시면 이렇게. 네, 네. 네, 고유 이게 이미지들 다 있는 거예요? 걔들이? 얘네들이 다 이미지가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이 다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이트에 보시면 네. 그냥 그 아이콘을 사이트마다 설정을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우면 왜 원래는 리더님 그 이름 안 지우고 하나만 해주세요. 네, 원래는 이렇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 이런 그래도 식으로 네, 아이콘과 저렇게 나와요. 이름. 아이콘 음. 플러스 글자의 조합인데 응. 글자를 지우니까 아이콘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마크에 이렇게 하는 우측 조합. 누르셔가지고 우측 눌러서 수정. 응. 우측 눌러서 수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을 싹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아이콘만 남게 됩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많이 하니까 벌써 이만큼 찼어요. 그러면 그리고 폴더 아까 만들어서 폴더에다 넣으면 또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캘린더마다 옛날에는 1, 2, 3 넣으셨던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어떤 거요? 캘린더마다 1 뭐 박예진, 2 뭐 스케줄 뭐 그거 3 내가 자주 가는 캘린더 순서 1, 2, 3으로 해주시면 근데 중요한 거 뒤죽박죽이 사실은 습관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캘린더 찾기가 조금 여러 개를 해놨었지만 자주 쓰는 거 있고 그렇지 않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숫자로 위로 끌어내는 거죠. 제일 빨리 가고. 이름 변경을 기억, 니은, 디귿 또는 A, B, C, D 아니면 1, 2, 3, 4를 앞에 달면 그 순서대로 배열이 바뀌게 돼요. 찾기가 쉽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저기 이름 앞에다가 이모지 아. 별표를 다 갖다 놓으신다. 그러면 별표에서 별표 있는 것만 내가 빨리 볼 수도 있고. 네, 우리 박사님 달러 좋아하는 달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달러는 이모지는 가장 윗단에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숫자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는 뭐 저거는 뭐 우리가 뭐 드라이브에서 파일 정리하고 뭐 그런 거 이 정렬하는 거 할 때 다 통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러는 이모지 아까 시프트 윈도우 뭐죠? 아니 달러는 그냥 여기 숫자 4 위에 있는 달러는 그걸로.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구글을 사랑하시는 점점 구글로 스며들게 저희가 꼬시고 있습니다. 행복해지시라고. 구며들게 하는 거예요. 구며들기. 구며들게. 아,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애쓰셨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글에 워크스페이스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도구들이. 근데 다 버리고 하나만 써야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캘린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은 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구글 캘린더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구글 중에 저렇게 색깔들이 합쳐진 거 있죠. 크롬, 뭐 있죠? 드라이브, 뭐 캘린더, 또 뭐 있더라? 지메일. 이렇게 색깔이 좀 합쳐져 있는 거 위주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캘린더는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박예진 리더님이 한번 이걸로 써보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무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전 예쁜 걸로 꼬셨습니다. 칼라로. 이게 퍼스널 컬러가 오늘 핵이었어.
삼성의 그 캘린더랑도 다 연동이 되잖아요. 삼성 폰에. 이제 그래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훨씬 더 친숙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삼성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랑 삼성에서 같이 보이거든요. 삼성 캘린더 맞아. 쓰시던 삼성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 같이 보이더라. 삼성 캘린더 쓰시던 분도 자연스럽게 구글 캘린더로 넘어오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장점이 음. 있어서 네. 오늘 박예진 대박이다. 리더 강의의 핵은 컬러였습니다. 컬러. 오늘 핵은 칼라. 제 강의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감성이 들어간 강의.